프리미어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의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베르너와 드라구신 영입 발표에 많은 축구 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공격적인 영입에 다니엘 레비 회장이 달라졌다부터 포스텍 감독의 미래가 그려진다는 등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트넘이 최악의 이적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베르너는 결국 첼시 시절보다 더 떨어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라구신은 경기 출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 드라구신은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는 안토니오 누사가 토트넘을 거절하고 브렌트포드와 계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급해진 토트넘은 현재 마지막 영입 전쟁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여러 명의 선수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마지막 날까지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손흥민이 돌아오는 2월 11일에는 주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게 될 판입니다. 어수선한 팀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득점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이 될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오늘 갑자기 새롭게 영입 후보 선수들의 이름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호이비에르를 빨리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 내보내기로 결정한 호이비에르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로 간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AS 로마와 리옹 등의 클럽이라는 등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토트넘은 완저기적을 목표로 이적료 다운까지 협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트넘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후계자로 널리 알려진 안토니오 누사의 영입이 갑자기 결렬되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영입이 임박했다라고 알려진 안토니오 누사가 갑자기 브렌트포드로 갈아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8일 자신의 SNS에 브렌트포드가 브리에와 안토니오 누사 계약에 대해 합의했다. 3천만 유로, 430억 원 이상의 이적료에 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소식만 전한다는 로마노는 며칠 전에 토트넘과 누사는 합의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토트넘의 팬들은 누사를 손흥민의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이적을 대환영했습니다. 손흥민의 은퇴 이후 토트넘을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인정했습니다. 몇 년간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손흥민의 경기력을 그대로 흡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누사는 지금 당장 주전으로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인 브렌트포드를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으로 왔다가 오랜 기간 주전으로 뛸 수 없게 되면서 경기력 저하로 방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안토니오 누사가 토트넘을 거절하고 브렌트포드로 갔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처음부터 누사에게 관심도 없었다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에게 패한 것처럼 된 상황에 너무 짜증난다. 중위권 클럽에 가서 더 많이 뛰기를 원하는 수준의 선수일 뿐이다. 안토니오 누사의 영입이 무산되면서 오늘 갑자기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수 윌리안 파초에게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 22세의 윌리안 파초는 와이드 센터백으로 제공권 장악과 후방 빌드업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이드 센터백은 일반 센터백과 다르게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존 수비수의 활동량과 드리블, 적극성 능력이 추가되어야 하고 결국 수비와 공격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윌리안 파초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에콰도르 국가대표팀 선수입니다. 왼발잡이이며 현재 프랑크푸르트와 2028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유벤투스의 마티아스 소울레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올라왔습니다. 2003년에 공격수인 소울레가 사우디리그의 아리티아드의 제안을 방금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토트넘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전해진 것입니다. 유벤투스 선수이지만 세리에 프로시노네에서 뛰고 있습니다. 현재 세리에 유망주 중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현재 19경기 9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즌 종료 후에는 15골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울레는 유럽에서 메시와 디마리아를 이을 아르헨티나의 금빛 왼발로 극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 국적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선수를 쳤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어이며 세컨드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은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입니다.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소울레는 유럽에 남겠다라며 3천만 유로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놀라운 활약으로 다음 시즌에 유벤투스로 돌아간다는 추측이 나오는 중에 토트넘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소울레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구 매체들은
메시와 같은 재능을 가진 소울레는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슈퍼스타 공격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무산되었다고 알려진 에데르송의 토트넘 영입이 보도되었습니다. 나폴리 매거진에 따르면 토트넘이 1월 마지막 날에 에데르송의 영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해진 것입니다. 기사는 토트넘은 아탈란타의 수비형 미드필더 에데르송을 공격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적료로 1,500만 유로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에데르송의 토트넘 이적은 지난 25일 영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더부트룸은 에데르송이 아탈란타 잔류를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적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 에데르송은 아탈란타와 2026년 6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브미 스포츠가 토트넘이 블랙번의 애덤 워튼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만 19세의 워튼은 이미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핵심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주전 선수로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딘 존스는 토트넘이 첼시의 코너 갤러거를 놓친다면 워튼을 영입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도 최근 토트넘이 블랙번 유망주 워튼이 잠재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첼시의 코너 갤러거 영입이 완전히 무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첼시는 갤러거와 재계약을 하지도 않으면서 절대 토트넘에는 보내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엄청난 이적료를 준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괴롭게만 하던 첼시도 워튼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며 회방성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와튼 영입 보도가 올라오자마자 더선은 첼시가 에덤 와튼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첼시가 토트넘의 겨울 이적 계획을 계속 회방 놓고 있다라고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겨울 이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토트넘은 기존 유망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의 제이미 돌리입니다. 돌리는 이번 시즌 토트넘 아카데미 팀에서 12경기 동안 6골을 넣었고 1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 리그에 2번이나 출전했습니다. 맨시티전에서도 햄스트링 부상이 발견되어 제외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2월 초에 복귀하게 될 돌리를 핵심 선수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신나게 달려가던 토트넘이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의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손흥민이 진짜 소년가장이 될 판입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을 걱정시키지 말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